조성현 대령. 참 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다룰 때마다 우리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거부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고마워했고 맞아요. 칭찬 많이 했고 그리고 심지어 훈장까지 받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입건을 했습니다. 혐의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 그리고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해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한 혐의. 네. 두 가지. 관련해서 두 분이 또 깊이 있게 취재를 하신 것 같던데 우리 오혁진 기자님. 네. 아니 좀 사실 뭐 홍장원 차장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이번 건 취재는 좀 불편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되게 의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하고 그러면 정말 그 정황이 뚜렷한지 그리고 물적 증거도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취재하다 보니까 아 종합특검팀이 왜 입건을 했는지는 알겠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팀의 수사 스탠스와 종합특검팀의 수사 스탠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의 수사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서강대교에서 넘지 말아라라고 말한 부분이 있고 계엄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내란 특검은. 예. 근데 종합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부실했고 불법적이었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가 됐다고 해서 군인이든 정무직 관계자들이건 그러한 모든 명령 체계를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좀 더 원칙주의적인 스탠스로 수사를 하고 거기에 있거든요. 방점을 찍힌 거야. 네. 그래서 보니까 조성현 대령도 처음에는 함께 움직였어. 네. 일단은 아, 네. 계엄군이랑 같이 지시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지시도 본인도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가결되고 나서 스탠스가 바뀐 거야.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수방사 관계자들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국회를 가는 목적 자체가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제 좀 뒤에 가서 알았던 거죠. 이제 저기 1번 그 자료 녹취부터 좀 듣고 아, 가시면 녹취가 녹취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내란 당시에 통화가 제가 기록된 녹취에 설명을 해야지. 네, 김창학이라는 이게 김창학이라고 하는 수방사 이제 군사경찰 단장과 조성현 대령의 통화 녹취입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처음 공개하는 거고요. 이진우 사령관이 아예 첫 번째 거는 좀 이진우 어설프게 하지 말고 네, 네. 또 내가 그러면 첫 또 번째 거는 화날 수 있으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김창학 전 군사경찰 단장에게 전화한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예, 당일입니다. 당일 예. 지시하는 내용이 이게 이제 담겼다고요.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선포 전에 선포 전이야? 선포 전 선포 통화입니다. 전에 네. 한 30분 전에 불러요. 조성 사령관님, 예, 금부중이 반갑습니다. 그래, 그 지금 저 전투복 입고 예예예. 내 방으로 오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당신 그 운전병만 데리고 오시오. 차 가지고 와야 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무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시고 예예예. 그럼 오면은 나랑 당신이랑 일정비 단장이랑 참모장 있게 될 거야. 예예예. 그래서 조용히 오라고. 예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중성 계속 금방겠습니다. 21시 53분이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이네.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뭐야? 조금 전에 들으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김창학 군사경찰 단장에게 야 운전병만 데리고 내 방으로 와. 오케이. 아까 라고 들었잖아. 했죠. 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회의가 이루어져요. 회의가 불러서 아까 1경비단장이 조성현 대령이 1경비단장. 그래갖고 대령들 다 불러다가 야 이제 국회 출동해야 돼. 라고 해서 다 집합시켜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뭐 무슨 수호신 TF, 예, 수호신 TF. 예, 수호신 TF라고 뭐 대테러 임무 TF 훈련해왔던 다 집합시켜라고 하고 한 30분 후에 윤석열이 기상계엄을 선언을 해요. 네.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부하들이 잘 모릅니다. 무슨 국회로 이유가? 출동만 해 이 얘기만 하지 뭐 국회의원 잡으러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조성현 대령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자기 밑에 뭐 특임대대들 부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출동해 국회로. 하고 다 같이 가요. 네. 다 같이 갔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2명의 대령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김창학 그 군사경찰 단장도 대령이에요. 그리고 조성현 대령도 2명의 이제 수방사의 대령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좀 논란이 되냐면 이 대령들이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거의 비슷한 곳에 있고 둘이서 계속 통화를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조성현과 김창학이. 네. 근데 오히려 뭐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조성현 대령에게 지시를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김창학 대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니까 조성현 대령한테 물어봐요. 전화해서 우리 왜 가는 거냐고. 근데 결과적으로 조성현 대령은 이제 훈장을 받고 김창학 대령은 파면이 된 거예요. 파면됐어요? 파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내부에서 수방사 내부에서 혼란이 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좀 흐름을 알겠네. 근데 그건 뭐냐면 조성현 대령은 작년 9월에 훈장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받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뭐랄까 시기 질투 혹은 조성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포장돼 있다 이런 게 내부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랬나 보네. 이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혁진 기자가 얘기를 하겠지만 두 번째 통화가 이제 출동을 했어요. 국회를 가는데 조성현 대령 두 대령이 통화를 해. 잘 모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12시 전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국회의원 체포 얘기는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때도 보면 이 두 대령인데 군사경찰단장이 뭡니까? 헌병이잖아요. 헌병하고 수사하는 거긴데 그 둘이 같이 갔는데 조성현한테만 계속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이진우가. 둘이 통화를 하는데 이진우한테 전화가 오는 상황. 두 번째 2번 녹음 파일.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성. 네, 단장님 현장에 도착하셨어요? 아니 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도착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변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임무 어떻게 부여받으셨습니까? 없어 임무는. 내가 아까 참모장님 몰랐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중성 사령관님. 네네. 예. 그렇게 지금 임무 좋고 예. 예. 네, 중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조성현한테 수방사령관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지시를 하네. 김창학한테는 직접적인 지시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김창학은 파면되고 조성현은 훈장받고 거기에 내부에서 조금 분란이 있었나 보네. 그리고 같은 대령이어도 김창학 대령의 호봉은 좀 더 높나 보네요. 그런가 조성현 보네. 대령은. 어쨌든 2년 정도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이제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전 수방사령관이 조성현 대령에게 전화를 했던 그 지시 내용은 조성현 대령의 뭐 주장입니다. 2특임대 35특임대를 국회로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부여받은 지시는 국회의원 정치인 체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받은 지시는 국회 통제라고 했습니다. 이진우도. 예. 이진우가 조성현 대령에게 지시했던 내용이 맨 처음 지시가 이제 국회 통제. 그 이후에 12시 46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임무를 부여받은 게 수방사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 끌어내라. 그리고 이제 조성현 대령이 12시 46분에 그건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진우는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아요. 왜 아직도 못하고 있냐. 그리고 이제 이진우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예, 이진우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서 다시 조성현 대령에게 연락을 합니다. 특전사 애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특전사 애들이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에서 끌어내서 데리고 나오면 너희들이 외부에서 지원을 해라. 그 국회의원들을 잘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줘라.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국회를 봉쇄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 이제 혼란이 발생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고 울타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끌어내라고 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가 논란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를 보면은 8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파면된 대령 있잖아요. 네. 김창학 대령의 징계 처분서인데 네. 9번 자료를 보시면 조성현 대령 관련 내용이 나와요. 지금 오 기자가 얘기한 저 상황 12월 4일 자정부터 한 2시 사이에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곽수산 씨가 두 번째 그 초록색 그거 보이시나요? 네. 네. 자, 계속하여 이땡땡 이진우. 계속하여 이진우는 조성현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네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특전사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조성현은 그 무렵 월담해서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35 특수임무대대 선발대 소속 제3지역대장 김땡땡에게 전화해서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 출입문으로 나오니까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2월 4일 1시 23분경 국회 경내 진입했던 제35 특수임무대대 후속 부대도 위 35 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되어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근데 보세요. 천문단에 천문단. 지금 조성현 대령이 유명해진 게 야 서강대교에서 멈춰 맞아. 넘어오지 마잖아요. 천문단이 서강대교 내용이에요. 지금 이 징계 처분서의 내용을 보면 다시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맨 위에 조성현으로부터 네. 이후 조성현으로부터 투입 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강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 집결하고 있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그 다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진우가 또 지시를 하잖아요. 처음엔 들어가서 체포하라고 했다가 특전사가 체포해서 나오면 그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라. 뒤에 실행이 뭔가 된 것처럼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처분서가.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오늘 저희 같이 오다가 조성현 대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조성현 대령은 좀 다른 입장을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면서 통화하면서 조정현 대령의 입장은 뭐냐면 징계 처분서가 왜곡됐다. 네. 그러니까 날조된 부분이 있다. 본인은 지금까지 재판부와 헌재 그리고 검찰 특수본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징계 처분서가 왜곡됐으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종합특검팀 자료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요건 이제 정리하면 조성현 혼자서 너만 잘났냐가 된 것 같아. 내부에서. 그래서 내부에서 조성현에 대한 흠집내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 뭐 실제로 거기에 소속된 군인이었고 계엄이 선포가 됐으면 처음에는 함께 했겠지. 그렇죠. 현장까지 나갔으니까. 아니 이거를 뭐 그때 당시 아무리 지휘관이라도 100%넌 처음부터 완전 무결해야 되라고 하면 다 감옥 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느 이제 순간에는 자기가 딱 결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렇지. 지금 저 징계 처분서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성현 대령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서강대교 오지 말라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 자기 주장인데 그 이후에 또 이진우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했다는 게 나와버렸잖아요.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이번 수사의 뭐 핵심이긴 핵심인데 하겠죠. 이제 네. 본인은 아니라는 거고. 앞뒤를 다 꼬아놨다 지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지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흠결 때문에 고초를 당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안 나오지. 그렇죠. 안 나오지. 예. 그래서 이게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그거를 수사한다고 또 내가 막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 이게 참 그러니까 판단하기 저는 어려워요. 조성현 대령이 한 역할이 작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증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령급이 그 정도 증언하기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갖고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하면서 조성현이란 이름 세 글자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나왔는데 내란 특검에서 딱 보니까 근데 그때는 특검이 없을 때잖아요. 검찰에서 검찰 특수본에서 할 때인데 내란 특검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기소 안 할게라고 이제 재량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종합특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이걸 쭉 벌려다 보니까 아까 김창학 대령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정하지가 네, 않아. 김창학 대령 예를 들면 3번 녹음 파일 들어보면 잘 모르거든 지금 보면. 근데 이 사람 파면을 당했어. 3번 녹음 파일 한번 짧으니까 들어보시죠. 예, 중성. 네, 거기 그 뭐야? 네, 나도 사령관님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예. 아니. 저기 뭐야? 지금 단장도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바깥에 있습니다. 병력들만 들여보내고. 예, 특임대만 들여보내고 네. 저기 군상차 투입했습니까? 아니 우리 아직 못 들어가서. 몇 명 왔습니까? 우리야 뭐 여기 온 거는 나까지 73명 왔지. 근데 뭐 사령관님은 울타리를 보고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아니, 우리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다고? 예, 그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실제로 잘 모르네 김창학은.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시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 그 말도 맞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는 말이죠. 조성현 대령 자체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 자체도 네. 거부했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네, 통해서 우린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러니까 김창극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 근데 조성현 대령은 이미 지시를 받고 우리는 월담을 해서라도 들어갔다라고 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김창학은 파면됐어. 근데 조성현은 포상을 받았어. 근데 이게 이게 참 어렵다. 난 모르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 조성현 대령의 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든 생각은 징계처분서의 아까 그 내용. 서강대교 넘어오지 말라 이후에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입증을 못하면 그냥 그 조성현 대령 그대로 되는 거고 만약에 뭔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저는 조성현 대령을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다만 훈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훈장을 뭔가 그때 취소해야 문제가 되지 있었다면 않느냐. 훈장은 좀 아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자신 있다고 하니까 좀 네. 기다려 보시죠. 알겠습니다.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홍장원 차장도 거기에 대해서 뭐 CIA에 뭐 보고 아니 근데 전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협조를 잘했으면 홍장원이 왜 잘립니까 거기서?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납득할 네. 수 없는 일들이 종합특감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연장 신청했다고. 3차 연장 네, 시간. 3차 아, 연장 신청.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뚜렷하게 낸 성과가 별로 없고 이제 뭐 양평고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양평고속도로 원희룡이 이제 잡아넣어야죠. 어느 세월에. 예. 아, 그건 그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걱정, 아니 근데 걱정이 여태까지 몇 달 했죠? 한 석 달 하지 않았나요? 2월 말부터 했으니까. 네, 아, 너무 5월. 그렇게 좀 힘 빠지는 분위기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응원해야지. 아니 뭐